1919년 4월 달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의정 운동을 통해서 그 조항들이 나중에 실제로 대한민국 1948년 건국이 될 때 재헌 헌법에 그대로 다 반영이 돼. 가장 강조가 됐던 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 하와이에 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도 교육을 제일 우선시했죠. 요 만주 땅, 상해 땅에서만 있었던 독립운동, 게릴라전, 폭탄, 테러 이런 거 말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북아메리카 땅에 있었던 위대한 독립운동들 많이 가르치고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필라델피아 운동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3.1 운동은 대중운동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4월 달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 자유대회는요, 더 평화적이고 더 자유롭고 심지어는 외국 인사들도 많이 초대를 해가지고 의회 운동을 한 것이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4월 달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의정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항들, 그 조항들이 나중에 실제로 대한민국 1948년 건국이 될 때 재헌 헌법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된다. 가장 강조가 됐던 게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 이걸 나중에 하와이에 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 여학생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하고 나서도 교육을 제일 우선시했죠. 그게 뭐냐? 사실은 1919년부터 다 준비가 됐었다. 월간 조선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게 1948년에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뭐 중국 상해 임시정부 뭐 그런 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제1차 한인 자유대회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양도할 수 없는 천부인권,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 주권 재민정신. 이것은 뭘 근간으로 하고 있냐?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가 채택이 된 것도요,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부터. 자, 상해 임시정부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원내각제를 지향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 3.1운동 끝나고 나서 막 3개 정도 임시정부가 나왔죠. 나중에 다 통합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몇 년도 가면은 거의 뭐 소련식 주석제 뭐 거의 이런 식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48년 건국되자마자 대통령제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919 필라델피아 때부터 나중에 우리나라를 건국하게 된다면 미국처럼 만들 거다 라는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대한민국 헌법은 준비되고 있었다. 물론 3.1운동은 민중들에 의한 운동으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의미가 뭐가 있겠냐 하면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1919년 때부터 의회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몇 가지 조항들. 이 조항은 뭘 근간으로 한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근간으로 한다. 1919년 4월 14일 필라델피아 리틀 시어터에는 서재필 박사, 유일한, 정한경, 민찬호 등 15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로 다 통합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죠. 이거에 대한 지지도 표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3.1운동과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호소문. 여기 보시면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에 대한 결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나중에 대한민국 헌법으로 많이 반영이 됩니다. 한국인의 목표는 무엇이냐? 한국인의 열망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헌법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교육 받을 권리, 대통령제를 채택한다. 이건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16개조는 헌법 대강으로서 29년 후 대한민국 건국 헌법에 그대로 채택된 자유민주공화국 헌법의 원형이다. 미국 독립의 성지 필라델피아를 택해버린 독립행사. 이게 필라델피아를 그냥 필라델피아에 있으니까 그냥 필라델피아에서 집회나 한번 하자 이러려고 필라델피아에 선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필라델피아가 바로 미국 독립의 성지라고 불리기 때문에 우리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미국 독립이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듯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독립의 성지라고 불리는 필라델피아에서 하자. 3.1운동의 기획자 이승만이 필라델피아에서 개최한 대한인 대표자 회의 퍼스트 코리안 콩그레스야말로 새로 건국할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계 강대국들에게 공식 전달한 가장 중요한 미국판 임시정부였다. 요 만주 땅, 상해 땅에서만 있었던 독립운동, 게릴라전, 폭탄, 테러, 뭐 한 몇백 명 죽이고 뭐 요 정도 이런 거 말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더 시야를 넓혀서 북아메리카 땅에 있었던 위대한 독립운동들 이런 것들도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spirations of the Koreans. Aim Jane, Aspirations of the Koreans.
요 부분이죠. 건국 종지. 요 16개조가 나중에 대한민국 헌법의 원형이 되는 국립기념관에서 가져온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10번째까지 있어요. 여기선 10번째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번역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팝하고 번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 이 부분이죠. 우리는 통치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얻는 정부를 믿습니다. 자유민주정의란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중요하죠. 우리는 가능한 미국을 본떠. 우리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근거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거다.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닐 거예요. 이 맥락, 느낌만 맛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추구했었던 의원내각제, 이따위의 헌법으로 구성되지 않았어요. 물론 좌익들은 항상 국회의원 배지 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의원내각제 하자 하면서 전쟁통에도 대통령 흔들고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제죠. 엄연히 지금까지도 대통령제고요. 변하지 않고. 근데 요게 언제부터 있었다? 1919년 미국 필라델피아 결의문에서부터 있었다. 우리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이 뭐냐? 대통령제다,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다. 이승만과 서재필 한인자유대회에서 선언된 결의문,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헌법이 근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선언된 그 결의문은 뭐에 근거라고 했다? 미국 독립선언서. 우리나라는 상공업 증진, 자유무역, 대통령제, 종교의 자유, 이거를 1919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부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기회 균등의 원칙,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니에요. 기회 균등의 원칙, 건전한 경제정책, 국가의 법익과 충돌하지 않는 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를 믿는다. 간첩들만 아니면은 뭘 하든 간에, 실제 그때 6.25 전쟁통 중에서도 국회의원 금배지 놈들이 의원 내각제 하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국가의 법익과 충돌하지 않는 한, 간첩질만 하지 않는 한 모든 행동의 자유를 믿는다. 미국인들한테도 호소를 하고, 양심 있는 일본인들한테도 호소하고,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게도 호소하고,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도 호소를 합니다. 한국 국회의원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 결론, 한국인의 열망은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 자국의 정치적 독립을 원한다. 첫 번째, 언론의 자유. 두 번째, 예배의 자유. 외세의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회 교육 발전. 이런 게 한국인들이 열망하고 목표하는 것이다. 이런 게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 발표문을 선언하는 우리는 누구냐? 한국 국회의원이다. 1919년에 우리는 한국의 대표자로서 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Members of Korean Congress. 이걸 번역하니까 이제 국회의원, 한국의 국회의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맞죠? 사실 의회 구성원이니까 한국 의회 구성원이잖아요. 이게 원문입니다. 국립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있었던 운동은 대중운동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한 달 후에 4월 달에 있었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이 위대한 선언은 대중운동을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코리안 컨그레스의 멤버들, 국회의원으로서 운동했던 의회 운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나중에 한국 건국헌법, 재헌헌법에도 그대로 반영이 다 됩니다.